보성이 이제 한 2시간만 더 하면은 이제 여름방학에 계획했던 모든 작품들이 다 끝나. 어때? 그럼 다음 방학에 뭐, 파리대왕 뭐 이런 걸 하겠지. 어. 아빠가 또 그럼 아빠 준비할게. 파이드만 다 끝났어? 아니야, 아직 덜 그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 응. 근데 파리대왕은 절반 조금 못 그렸어. 자, 이반되는 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오늘 계속해보자. 이제 거의 끝나간다. 관심? 하. 자, 어떤 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자고. 어떤 죄수 한 명이 늦게 나타났다. 쇼오프처럼. 근데 쇼오프는 반장이 미리 얘기해뒀지. 응. 근데 얘는 구석에서 졸다가 또 깨보니까 다들 왜, 없다. 얘 못 찾았어? 어. 그래서 이제 들켜 와보니까 이제 이 수용소에서는 실종되는 건 무섭지만은 죽는 건 상관없다고 했었지. 그런데 어. 딴애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보자고. 중사는 차라리 얘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 날 골치 아프게 하니까 차라리 죽여버릴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실종되는 건 큰 문제지만 죽는 건 큰 문제 아니잖아. 죽었습니다 처리하면 되거든. 응. 차라리 되는 건데? 차라리. 그러니까 이것보다 저게 더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 얘가 계속 이렇게 이제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은 탈영했나 도망쳤나 막 이렇게 찾게 되잖아. 응. 그건 귀찮아. 근데 차라리 얘를 죽이고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소각해버리면은 편하잖아. 그래. 지금 이제 중사는 그 생각인 거야. 그러자 그 반 부반장이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정신 같은 놈아라고 막 때리면서 사실은 이제 저 중사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아, 그렇게? 사실은 살려주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부반장이 주먹을 휘두르며 몰다비아인의, 그러니까 그 소련도 왜 중국처럼 다 똑같이 생겼어? 옷은 다르잖아. 그 나 얼굴 소련도 없어. 중국처럼 소수 민족이 모여 있다 보니까 몰다비아인, 그다음에 저 우크라이나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그 몰다비아인의 목덜미와 잔등을 마구 후려친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 경호병에서 떼어놓을 생각이다.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드러나지. 간수들은 죄수들 인간으로 안 봐. 단순 저렇게 바보냐? 바보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살려주는 거 알고도 무관심. 얘는 탈출 안 했으니까 뭐 어쨌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죄수들은 서로 이제 누가 위험하다고 하면은 도와주는 거야. 음. 이게 이제 이 죄수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이번에는 같은 반에 있는 헝가리인이 뛰어나와서 발로 엉덩이 맞고 걷어찬다. 그러니까 총으로 쏘려고 했는데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됐어 그만해 하고 가버린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해군 중령 자 최자리가 물어본다. 당신은 어쩌다 이렇게 어쩌다 잡혀왔나요? 이렇게 묻는데 자 근데 당신은 어떻게 영국 해군 생활을 잘 알고 있어요? 영국 순양함에서 거의 한 달간이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전용 선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양함 여기에 자기 방까지 있었다. 자기 혼자 쓰는 방. 왜? 저런 방도 있어? 그건 나 이제 세상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일반 병사고 솔저고 이 사람은 장교잖아. 어. 중령이잖아. 아. 그러니까 방을 따로 하나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그 어떤 이유로 이제 여기 파견을 간 모양이야. 출장. 얘는 활동하는 데서 연락 장교 자격. 그러니까 연락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소련 군함과 영국 군함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는 장교 자격으로 호송 함대에 파견되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자 이때 다시 소련으로 돌아올 때 이 함장이 영국 제독 함장이
기념품을 하나 줬다. 근데 돌아오니까 스탈린이 너 왜 영국에서 기념품 받아왔니? 이 반역자 돼버린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한 번 줘. 음, 난 스탈린은 그냥 그냥 원래 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찾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반역자 진짜 반역자이면 그냥 잡아가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이제 기념품을 받아왔다고 이제 해군 중령은 여기 끌려온 거야. 우씨. 그러니까 보성 누가 기념품 주면 받지 마. 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진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 한국은 논리적으로 돌아가.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자, 슈어프는 지금 막 노동을 하고 이렇게 돼서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지금 막 자신감이 차 있지. 응. 비로소 여기에 도달한다.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저 사람이 내가 왜 우리가 여기 있지? 응. 슈어프가 죽고 배고플 때는 빵 한 조각, 담배 한 모금, 죽 한 숟가락 이랬잖아. 근데 노동을 하면서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자신감이 차니까 이제 슈어프의 생각이 이 수용소의 통제를 벗어나서 수용소 단 밖으로 생각이 넘어간다. 왜 그건 우리가 위험한데. 그렇지. 그런데 비로소 슈어프의 생각은 자유를 찾는 거지. 왜 우리가 여기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바보 스탈린 어, 때문이야. 어. 그게 이제 작가의 주제, 이 작가가 말하고 하는 주제야. 이 사람들이 죄 없이 여기 갇혀 있는 건 모두 스탈린 때문이다. 자,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얼마나 괴한 관계인가 말이다. 황금 견장. 견장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지휘관들 이렇게 어깨에 아, 하는 거. 없이는 인생을 근데 생각해 본 저거 적이 없고, 칸은 왜 저 1등병이야? 한 칸은 2등병이고. 그거 잘, 왜? 그래서 하여튼 짝대기가 많을수록 계급이 높아. 영국 제독과도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페츠코프 같은 놈과 나란히 등짐을 지고, 그러니까 등에 이제 물건을 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미쳤고? 그 욕심 많은 애. 아, 등짐을 지고 나르는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쉽게 바꿔놓다니. 드디어 슈어프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자, 어제 얘기했었잖아. 근데 너 탈출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어쨌거나 수용소는 쇼프를 이제 아침에 그 공사 현장에 보낸 게 가서 실컷 고생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뭐 죽겠어요, 배고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랬는데 쇼프는 노동을 신난다. 통해서 막 자신감이 올라가더니만은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뭐가 잘못된 거지? 생각을 합니다. 수용소가 절대 원하지 않던 상황이 되어버렸다. 음. 자, 수영소 돌아왔는데 아침에 찌뿌드드 하던 이건 아주 아픈 건 아닌데 좀 불편한 거야. 보통 그럴 때 있지. 살짝 감기 걸린 것 같아. 확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몸에 열이 나고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조금 이제 내일쯤에 심해지겠다. 지금은 조금 몸이 살짝 아프다. 그런 게 찌뿌드드 하다. 응. 라고 해. 몸이 이젠 괜찮아진 것 같다. 아침에 감기 몸살이 있었는데 지금은 몸도 괜찮아졌다. 노동을 하고 나니까 몸이 막 오히려 저 건강해졌다. 의사 쌤이 좀 운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 괜찮아. 열도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노동이 오히려 쇼프를 치료해줬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손에 나무조각 들고 오다가 간수들이 야, 요 줄부터 저 줄까지 손에 들고 있는 나무조각 떨어뜨려놔. 왜냐하면 자기들도 굴 떼야 되잖아. 아, 제수들이 그 이제 입장 좋아만? 그러니까 제수들이 조금씩 나무조각을 이렇게 손에 들고 와가지고 그 자기들 그 반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불을 떼거든 저녁에. 응. 근데 이제 간수들이 그걸 보고 자, 야, 요줄은 저 손에 들고 있는 나무조각 내놔. 죄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 그것은 옆의 죄수다. 만일 모든 죄수들이 서로 시기하지 않고 단결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자, 슈어프는 왜 저걸 바랄까? 모두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믿고 힘을 합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감수 때리고 쓱 나간다. 어,
지금 그러니까 쇼오프는 말을 줄이는 거야. 그걸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저 힘을 합쳐가지고 스탈린 쫓아내자.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끝낸다. 자, 만일 이 길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수용소 돌아오는 이 길들이 모두 포장이 된다면, 포장이 된다는 것은 왜 시골 길 가면은 막 돌덩어리 이렇게 돼서 걷다 보면 길이 아프잖아. 길이 평평하지 않아가지고. 왜? 그게 포장이 안 된 거야. 그래, 왜? 도시에 가보면 길이 지금 우리 집 바닥처럼 이렇게 평평하잖아. 그럼 왜? 이게 포장된 거야. 그럼 왜? 아니 그래 만일 이 길들이 모두 포장이 된다면 이거는 이 포장을 우리가 선물 싸는 그 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를 평평하게 만드는 걸 포장이라고 해. 그래, 그렇다면 왜? 이 위병소와 신체검사장 일대는 미래도시의 중심부가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지금 사방에서 몰려드는 죄수들처럼 사방에서 시위대가 몰려들 것이다. 시위대. 그러니까 보성이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 한국에서 보면 촛불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 시위하는 거 본 적 있지? 어. 그게 어떤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게 시위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저항하려고 모인 걸까? 스탈린. 그렇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길이 모두 포장이 된다면 이렇게 시위대가 몰려들 것이다. 아무도 스탈린이겠지. 그럼 스탈린 같은 사람은 그냥 다 쏘아버린 거 아니야? 뭐 전두환처럼.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주 사람이 많다. 그런 방법이 없어. 난 그냥 넌 임마 대한민국 대통령 하지 마.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지 함부로 죽이면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어? 그 세월호 그 배가 가라앉는데 그 아이들을 못 구했잖아. 뭐 구하는 게 아니고 음. 안 구해준 거잖아.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는 싶었을 거야. 설마. 근데 이제 그때 대통령이면은 구할 책임이 있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잖아. 그래서 탄핵당했다고. 무능해서? 뭐 그거랑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자기 권력을 최순실에게 맡겨두고 있었어. 이게 그래. 뭔데? 나중에 알려줄게. 자, 들어가는데 호주머니에 부러진 쇠줄칼 토막이 들어있다. 오, 이거 갖고 있다가 들키면 큰일 난다. 그런데 버리긴 너무 아깝다. 버리긴 너무 아깝다. 이걸 내가 어떻게 주웠는데. 그래서 쇼오프는 도전을 한다. 한번 들키면 죽음이지만은 한번 도박을 해보자. 갬블. 주인공 좋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요게 통과했어. 그래서 이제 이 날은 쇼오프에겐 특별히 운이 좋은 날인 거야. 이것도 무사히 통과했어. 자, 이제 죄수들은 하루가 끝나고 이제 저녁 먹으면 이제 자러 간다. 이 한 그릇의 양배추국이 지금의 그들에겐 자유보다 지금까지 전생애보다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자, 여행이 다행히 쇼오프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기분이 업이 됐잖아. 자신감이 찾고. 근데 다른 죄수들은 아닌 모양이다. 다른 죄수들은 수용소가 의도한 대로 지치고 힘들다. 양배추 저녁 저 백산방 아니고 다른 애들? 그 다른 죄수들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백사반에서도 아마 쇼오프와 반장이나 몇 명을 빼고는 그럴 거야. 왜? 몇 명? 그리고 왜냐하면 몇 명만이 정말 열심히 노동을 했고 그 때문에 막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잖아. 다른 애도 그렇게 하면 안 됐나? 근데 104반에도 20몇 명 정도 있거든, 죄수들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언젠가 이 죄수들이 모두 노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은 아마 그날 큰일이 생길 거야. 봐봐, 돌아오는데 다들 막 자신감에 차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 갇혀있지 생각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아빠는 저녁에 그냥 힘을 합쳐서 아빠는 저녁에 두부가 없는 된장찌개를 먹었어. 그래서 아빠는 화가 나 있어. 된장찌개에 두부가 빠지다니. 자,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면 죄수들은 마치 개선장군. 개선장군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
사람들처럼 위풍당당하게 손을 내두르며 행진에 들어온다. 기세가 당당하다. 본부 건물에서 멍하니 잔일을 하던 놈들, 즉 간수들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제수를 보면 드론까지 들 지경이다. 그러니까 와 무섭다. 그러니까 막 노동을 시키는 거야. 먹을 걸 안 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배까지 부르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왜 여기 있지? 그렇게 된다고. 사람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조금씩 더 큰 행복을 찾게 된다고. 응. 음. 게임 레벨처럼은 레벨업 그러면서 XP다. 자, 쇼프는 이제 그 채자리, 아까 그 영화 찍다가 온 사람 응. 대신에 소포 줄을 서준다. 그 가족들에게서 가끔씩 소포가 오거든. 근데 쇼프는 가족들에게 소포 올 일이 없어. 가족들도 가난하거든. 근데 채자리는 집이 부자라서 소포가 자주 와. 그래서 쇼프는 그 소포 받는 줄 그거를 채자리 대신 서준 다음에 채자리가 오면은 자기 자리에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거야. 대신 이제 채자리로부터 뭘 받는 거지. 저 작은 물고기 조각이라도? 한번 보자고. 소포를 받게 되면 일단 담당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간수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야 된다. 반장에게도 나눠주고 부반장에게도 나눠주고 간수를 조금씩 나눠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야 이건 안 돼. 너한테 못 줘. 이건 금지 품목이야. 해버린다. 사실 쇼프는 여기서 혼자 먹고 지내는 것보다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보성이나 엄마를 이제 보살피는 걸 부양한다고 해. 자유롭게 살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쇼프도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그들 속에 끼어있는 쇼프는 단 한 가지 기대밖에 없었다. 나가는 것. 아니 반원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뜨거운 야채국 한 그릇을 훌훌 들이마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쇼프가 공사 현장에서 기분이 업됐잖아. 근데 오는 동안에 춥잖아. 배고프잖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양배추국, 빵 조각 온다. 불쌍하다. 근데 순번을 기다리고 서 있다가, 그러니까 순번을 기다리다. 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번호가 되면 이제 왜 은행 가면은 이렇게 종이조끼 주고 이제 그 번호 부르잖아. 그것처럼 순번을 기다리고 서 있다가 옆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 일요일을 또 뺏긴다는 것이다. 뺏겨? 즉 일요일 날도 모시고 일을 시킨다. 한 달에 일요일이 5번이 있으면은 긴 주는 일요일이 5번 있을 수 있잖아. 3번은 쉬고 2번은 일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일을 시키는 거야. 만약에 일요일 다 쉬게 줬다? 일요일 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좀 편해지겠지. 릴렉스 되겠지. 그럼 편해지면 뭔 생각한다? 나 싶다.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왜 가족들과 떨어졌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야, 너는 그런 생각 안 하니? 야, 너는 왜 잡혀왔니? 야, 우리가 왜 여기 있지? 해버리거든. 그럼 힘이 없어서 벽이라도 부순다. 그렇게 될까봐. 사실 일요일이라고 해서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다. 매번 이런저런 일거리를 고안해내기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간수들도 머리 아플 거야. 오늘은 뭘 시키지? 내일은 뭘 시키지? 계속 일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어야지만 딴 생각을 안 할 거야. 내가 하면 그냥 매일 요가 해. 응? 내가 하면 그냥 매일 요가를 해. 요가를 해, 임마.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보내도 그렇게 될 거야. 토요일은 땅을 파. 일요일은 다시 묻어. 그런 걸 이제 진지보수라고 해. 딱히 뭘 보수했는지 몰라도. 자, 채자리가 왔다. 그 시오프가 묻는다. 채자리, 당신 저녁밥은 내가 저 판으로 갖다 줄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채자리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녁은 입안 때린 서비스 당신 차지요. 당신이 나 대신 이렇게 줄을 서줬으니까 나는 저 소포 왔는 걸 먹으면 되니까 내 몫으로 나온 저녁은 당신이 먹어야.
슈오프는 바로 이 말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게 슈오프의 행복의 용량이다. 작다. 만약에 패치코프 같으면은 야 겨우 그거야. 야 네 소포 그것도 좀 줘. 이랬을 거거든. 근데 슈오프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줄 서준 대가로 충분해. 만족한다. 행복해한다. 슈오프는 바로 이 말을 기다렸던 것이다. 와. 근데 식당에 막 와보니까 사람이 빽빽하게 막 서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반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밥을 안 줘. 반에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누가 스프가 하나 더 왔네? 내 름버가 치워버린다고. 그러니까 반과 같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제자리 도와주고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반은 저 앞에 있는데 나는 저 이 뒤에 있어. 막 발버둥 치면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 슈오프는 점점 맥이 빠지고 숨소리만 거칠어진다. 이 모든 것은 양배추국 한 대접을 얻기 위해 투쟁, 근데 싸우는 거. 뭐 반장 같으면 그냥 이건 내 거도 아닌데 배추코프는 한 그릇 남네? 많거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지급돼야 할 한 그릇의 양배추국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내 당연한 권리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슈오프의 불만이다. 배추커프.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을 보호해야지. 자, 그런데 코프치크 어린애 녀석도 어느새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쟁반? 그러니까 이제 스프를 받으려고 하면은 쟁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 이제 12개씩 이렇게 쌓아주거든. 한눈을 팔고 있기에 슬쩍 해왔죠. 한눈을 팔다는 것은 딴짓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때 싹 훔쳐왔다. 코프치크가. 코프치크 녀석은 수용소의 거물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 거물. 중요한 인물. 왜? 왜냐면 어린데 벌써 얘는 약삭 빨라. 뭐 훔쳐갔는데 이거 나은 거 없나? 자, 슈오프는 국 두 그릇 앞에 자리를 잡는다. 자, 왜냐하면 이제 하나는 자기 거, 이제 하나는 그 제자리 거. 그리고 이제 스프가 두 개니까 빵은 이제 스프 두 개, 빵 두 개 먹으면은 그건 너무 지나치니까 빵은 나중에 먹기로 하고 숨겨놓고 스프 두 그릇만 먹기로 한다. 슈오프는 국 두 그릇 앞에 자리를 잡는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가지 않는다. 경건한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슈오프는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얹는다. 슈오프는 먹기 시작한다. 우선 한쪽 국그릇에 담긴 국물을 쭉 들이켠다. 그래서 저 누구야? 저 아이가 뺏어가서 슈어프한테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슈오프가 가서 이제 저 104반 왔어 이래가지고 이제 탁탁탁 들이켠다는 것은 마신다는 소리야.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자. 오장육부. 오장육부는 이제 내장을 모두 합쳐서 오장육부라고 해. 오장육부. 하나. 요동을 치며 요동은 이제 막 이렇게 야오야오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거야. 치며 반긴다. 반긴다는 반가워한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서 제수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아, 행복해. 자신감이 그래. 자, 이제 다시 또 자신감이 쭉 차오르기 시작한다. 그래, 한번 견뎌보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테지. 언젠간 이것도 끝나겠지. 한번 견뎌보자. 물고기? 슈오프는 드디어 거나하는 엄청난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러나 빵은 남겨두었다. 국을 두 그릇이나 먹고 빵까지 먹는다는 것은 어쩐지 분에 넘친다. 그러니까 내 신분, 내 어떤 위치에 지나치다. 그러니까 슈오프는 요게 장점이야. 나는 요까지야. 딱 요까지만 하자. 보통 사람들이 자기 그릇을 잘 몰라. 그냥 여기 갔네? 좀 더 갈까? 그러니까 막 담다 보면은 내 그릇을 모르고 막 담다 보면은 결국 그릇이 깨져. 그러니까 그릇이 비어 있으면 불행한데 그렇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담아버리면 그래도 깨져. 조심하자. 싫어.
자, 앞쪽에 있던 녀석이 자리를 뜨자 키가 큰 노인인 U81호가 와서 앉는 것만 놓치지 않는다. U81호 잘 보자. 자, 이 사람 두 자리 숫자지. 와, 쇼프는 신기하다. 세 자리 숫자지. 신기하다. 그리고 아마 지금 들어온 신병은 아마 새로 들어온 뒤에서는 아마 네 자리 숫 거야. 와, 4디짓. 즉, 이 수용소는 계속 커지고 있고 제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문학에서 노인은 무엇을 상징한다? 뭔데? 노인은 과거를 상징한다. 자, 한번 보자. 쇼프는 그 중년이기 때문에 장년이기 때문에 현재를 상징한다. 자, 쇼프와 스탈린 사이의 갈등에서 쇼프는 이겼는가 졌는가? 이겼다. 자, 그리고 아이는 그 사회의 미래를 상징한다. 이 아이는 자, 스탈린과의 싸움에서 막 주눅이 들어서 힘들어하는가 아니면은 명랑하고 쾌활한가? 명랑하고. 그러니까 소련 사회의 미래도 소련 사회의 현재도 스탈린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 자, 그러면은 소련 사회의 미래를, 과거를 한번 보자. 소련의 과거는 어떤가? 그가 수용소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아예 셀 수도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단 한 번도 특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10년간의 형기가 끝나면 또다시 10년을 첨가하고는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다. 가장? 그럼 일반은 제일 가장. 응? 그런데 일반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단장? 아니, 아니. 일반. 그 사람은 아마 죽었겠지. 아, 이 노인은 유독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다. 의자에 앉은 모습을 보니 의자에 뭘 기도가 앉은 것처럼 꼿꼿하게 앉아있다. 그는 식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 전혀 나와 상관없다는 듯. 슈오프 머리 너머 어느 곳인가 먼 허공,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끝이 다다른 나무 수저로 건더기도 없는 국물을 단정한 모습으로 먹는다. 다른 죄수들처럼 국그릇에 얼굴을 쳐박고 단정한 모습? 단정한, 그러니까 깔끔하고 어떤 품이 있는 모습. 그럴 리가. 얼굴을 쳐박고 먹는 것이 아니라 수저를 높이 들고 먹는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도 어딘가 미안한데. 응? 귀찮은데. 그래도 어딘가 당당한 빛이 있다. 쩍쩍 갈라진 거무스름한 손은 그가 걸어온 수십 년의 감옥사를 통해 한 번도 가벼운 노동이나 사무직 같은 것을 얻어 일한 적이 없이 생고생만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다. 꼿꼿하게 서 있고 당당하다. 즉, 이 사람은 슈오프의 미래이기도 하다. 코프치크 어린아이는 슈오프의 과거이고 이 노인은 슈오프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다.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때? 스탈린에게 패배한 모습인가? 스탈린 이긴 모습. 이렇게 작가는 소련의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스탈린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한다. 스탈린 싫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는 사실 아니지. 왜냐하면은 여기 다른 노인들도 많을 텐데 다른 노인들은 안 이럴 거거든. 그런데 작가가 U81 이 노인만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눈엔 U81번만 보이는 거야. 아마 옆에 있는 다른 노인 죄수들은 막 그래서 대고 막 그러면서 먹고 있을걸. 하지만 작가가 이 노인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노인들도 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작가가 이 소설에서 계속 슈오프를 따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작가가 페츠코프를 따라갔다면은 이 소설의 주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두들겨 먹고 저기서 두들겨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설을 읽을 때는 그래서 얘 탱크는 부서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설을 볼 때는 작가가 안 보여주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 작가가 보여주는 부분만 봐서는 안 돼. 그러면 작가의 그런 적이 의도에 없는데. 작가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작가가 왜 이걸 보여주지? 요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그걸 이제 작가가 보여주는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해. 프레임 바깥엔 뭐가 있지?
그걸 생각해야지. 아, 작가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구나. 이게 옳은 방향이구나, 잘못된 방향이구나 알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쇼프는 저녁을 먹고 담배 잎을 사러 간다. 담배? 그 그럼 담배 잎을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럼 담배 모양이 되거든. 그래서 피는 거야.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입술을 벌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중국은 이 한국 전쟁에 끼어들었는가? 한국 전쟁 중간에 중국이 끼어들었지. 어. 그렇다면 또다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는 걸 안 그래? 하고 토론을 한다. 요걸 보면은 요 당시가 이제 그 1951년 정도, 1951년 정도 중국이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 1950년에서 51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정도. 난 80년 제일 싫어해. 근데 요게 이제 여기가 수용소기 때문에 요 소문이 한국 전쟁의 소문이 이 소련의 견두리에 있는 수용소까지 이렇게 소문이 가려고 하면은 이 당시에 한 두세 달 걸린다고 치자. 그러면 얼추 이제 지금 슈오프의 남은 2년이면은 대충 2년 후쯤에 5월에 이제 스탈린이 죽거든. 그러면은 아마 슈오프는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 자, 담배를 사는데 누군가 얘기한다. 털보 영감이 그래. 너희들을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생각해 줄 것 같아. 그러면 친형들도 못 믿는 놈이야. 근데 너 같은 놈에게 너나 깜짝 같으냐고 누가 소리를 친다. 그리고 그 담배 사러 갔는데 그 반에 있는 누군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수용소에 2년간 간 이유가 편지에서 스탈린을 털보 영감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 털보 영감? 왜? 털, 코수염. 그런데 저 유튜브에서 좀 누구더라 oversimplify가 얘를 stupid, crazy, obvious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작가 자신이 이제 수용소에 가게 된 그걸 이렇게 이제 근데 표현했네. 못생기지 않았는데 왜 crazy? 뭐 크레이지하고 못생긴 건 상관이 없지. 슈오프는 비록 8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 와 돈이다. 제자리가 소포를 가져왔다. 소포? 소포,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내준 음식. 어. 아마 페츠코프 같은 경우면은 페츠코프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 내가 당신 위해서 그 추운데 내가 그 줄까지 서뒀는데 저 빵, 소세지 그거 좀 이랬을 건데 슈오프는 비록 8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치산도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의지는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았다. 즉 슈오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진다. 점점. 의지, 생각이. 우스치 이지마에서는 소련의 성량이 부족하다는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영창에 들어가게 되고 형기가 10년이 늘어날 정도였다. 그러니까 소련에는 성량이 부족해서 사기가 힘들어요. 그 말 했다가 10년. 오 마이 갓.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도 저랬었어. 야, 북한의 개고기가 맛있대. 했다가 너 간첩. 오씨. 음. 난 좋아하는데 왜? 어쩔래? 자, 이제 제자리 몫으로 나온 이제 빵, 그걸 이제 슈오프는 양심상 건네주려고 한다. 그러자 제자리는 지금 여기에 고기가 있고 막 소시지가 있고 비스킷이 있는데 지금 그 수용소에서 주는 그 시커먼 빵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아니? 그 빵은 가져요. 입안 데리소비치. 양배추국 한 그릇에 빵 얘는 슈어프 200g은 아니야? 왜 입안 데리소비치 슈오프 아, 바냐. 그러니까 입안 데리소비치 슈오프 바냐. 다 같은 사람이야. 양배추국 한 그릇에 빵 200g은 한 사람의 저녁 식사 분량이다. 이것은 체절에게 베푼 수고의 대가로 충분하다. 나는 내가 한 노동보다 더 많은 걸 받았다. 충분하다. 행복하다. 배치코프 같으면은 야, 더 줘. 야, 거기 소시지도 있네. 그것도 하나 줘. 이랬을 건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도 왜 배치코프는 불행하고 시오프는 행복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가진 것을 키울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복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도 아니 있어. 없는 이모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오프는 점점 이제 불행해서 아침, 점심, 저녁 지금 불행으로 쓱 하고 있어. 저기 이제 깨어났을 때는 시오프는 완전히 스탈린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스탈린이 의도한 대로 춥고 배고프고 막 몸살 나고 막 힘들어요. 원래 그러는데. 근데 쓱 하면서 오히려 이긴다. 이런 걸 이제 드라마틱하다, 극적이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시오프의 승리가 더욱 강조된다. 만약에 아침부터 시오프가 당당하고 아무것도 뭐 불행한 게 없고 이랬으면은 결말에 가서 시오프의 승리가 전혀 그럼 강조되지 나 않았을 스마일리 거야. 페이스야. 자, 남은 부분은 내일 다 싹 끝내도록 하자. 자, 오늘은 와, 여기까지. 빵 2개 안 꺼. 자는 거야? 아, 회사 가는 사람 없나? 그것 때문에 이제 침대 이렇게 매트리스 밑에 숨겨둬.